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 AI 투자 센터 홍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날짜가 10월 6일입니다. 그죠? 저희가 되게 좀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만에 좀 뵙는 것 같은데, 지난주에는 추석 연휴 때문에 제가 방송을 못 해드렸어요. 그죠? 일단 뭐 추석 연휴 동안에 많은 분들이 또 우려감을 가지셨을 거다라고 또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날 방송을 해드리려고 하다가 상황이 또 여의치 않고 해서 일단은 그날은 이제 못 해드렸네요. 그죠? 자, 오늘 이제 오랜만인 만큼 또 이런저런 이야기 좀 많이 해드릴 거고요.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저희 그 알파 쓰시는 분들 있죠? 알파 쓰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아직까지 뭐 알파를 쓰지는 않지만 어떻게 내가 시장 대응을 하면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이제 요 부분들 제가 집중적으로 좀 안내를 좀 드릴 테니까 좀 잘 한번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 지금 뭐 간단하게 지수 좀 보도록 하고 우리가 이제 대응 어떻게 하면 될지 이제 그 부분 좀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하는데, 자, 오늘 지수가 여러분들이 좀 반등에 좀 성공을 했습니다. 그죠? 자, 오늘 증시가 상승을 했지만 사실 굉장히 조금 지루한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느낄 때, 물론 사실상 주식이라는 거 항상 상대적이에요. 시장이 빠지지만 나는 현금 있으면 좋은 거고, 그죠? 그 다음 시장은 빠지지만 진짜 운 좋게도 아니면은 정말 나한테 올라가는 주식 종목이 있어.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늘이 주신 기회를 또 잡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은 사실상 이제 상대적인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확률 게임이라는 거죠. 확률 게임. 그러니까 내가 그 어떤 좋은 대응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그죠? 이제 이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라는 거고, 항상 이제 내가 어떤 확률, 그러니까 뭐 10번 중에 7, 8번, 제가 항상 드리는 이야기 있죠. 10번 중에 7, 8번 그 방법으로 했을 때 7, 8번 나한테 그 성과가 돌아왔을 때, 그대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면 뭐 나는 돈을 벌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다 라고 저는 이제 이야기 드리거든요. 그래서 어쩌다 한 번 운 좋게 맞췄다 그래갖고 그게 내 실력은 아닌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내 실력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계도 멈춘 시계도 그러니까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잖아요. 그죠? 멈춘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 것처럼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상대적이에요. 항상 상대적이지만 내가 그 안에서 어떤 대응을 할 때 확률이 높아지느냐, 이게 가장 좀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오늘 시장은 굉장히 뭐였어요? 지루한 날이었어요. 지루한 날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은 좀 지루한 날이었고, 어제도 사실상 조금 지루할 뻔했거든요. 제 기준에선 조금 더 탄력이 좋아도 됐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쉬웠던 흐름이 이제 어제 시장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조금 지루하다. 굉장히 지루하다. 굉장히 좀 지루했던 날이 이제 오늘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도 다행스러운 부분이 있고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는데, 몇 가지 조금 압축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짚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인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 부분들이 좀 있어요. 추석을 세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 화요일까지가 거래를 진행이 됐었죠. 지난주 화요일까지. 근데 지금 보시면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박스권을 좀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고, 지수는 여러분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박스권이죠, 그죠? 그러니까 막상 급락이 나올 때, 그러니까 시장이 막상 급락이 나올 때 9월 20 한 5일 정도로 차트를 좀 돌려볼게요. 차트 보시면은 막상 깨질 것 같아요, 이게, 그지? 9월 24일 날도 이제 급락을 했고 9월 25일 날도 하락을 했고, 막상 보면 깨질 것 같아. 근데 제가 이날도 이제 이야기 드렸던 부분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9월 말에 시장 빠질 때 이야기 드렸던 부분들도 뭐냐면, 시장이 물론 현재로서는 많이 이제 밀리는 이제 모습들이 이제 발생을 하지만 결국에는 뭐 할 수 있다,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좀 말씀드렸죠. 뭐 유동성, 그죠?
돈의 효과. 결국엔 지금 돈이 장사요. 돈이 깡패라서 돈이 그냥 가는 곳이라면은 이유 없이 그냥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뭐 SK바이오팜도 어떻게 상장 이후에, 그러니까 상장하고 나서 급등 이후에 어떻게 돼서 급락했지. 그죠? 카카오게임즈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지금 소문난 잔치에는 먹을 게 없어요, 막상. 하지만 그 소문을 막 일으키는 그런 과정에서는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청약받은 분들만 좋은 거지 뭐. 그죠? 이제 그런 어떤 상황들. 그러니까 결국 유동성 효과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정책 기대감들, 그 다음에 지금 수급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수급이라는 건 결국 그 문제죠. 내 주식을 상대방한테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상대방이 굉장히 싸게 주식을 던지네. 그게 어떤 구간이라 그랬어요? 요 바닥에 신용장구가 계속적으로 어떻게 줄어들고 있다. 이제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보시면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긴 했는데 기술적 반등이 나온 흐름에서 우리가 좀 지금까지 흐름을 좀 볼게요.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그러니까 지난주 화요일까지 지수가 좀 올랐고 어제 지수가 반등했죠. 그죠? 어제 지수가 이제 반등을 했고, 그 다음에 오늘은 상승을 했지만 여러분들 마음에 썩 들진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상승 종목이 오늘 많았지만 그냥 빨간불만 켜고 있는, 그러니까 뭐 5원 오르거나 10원 오르거나 100원 오르거나 50원 오르거나,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화끈하게 뭐 4% 5% 이상 올라가는 종목이 많기보다는 오르긴 하는데 그 폭이 굉장히 좀 제한적인, 그죠? 근데 이게 나쁠 게 없어요, 여러분들. 나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심리 안에는 항상 뭐가 급하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는 주식을 하면서 당연히 돈을 벌려고 하지만 돈 잃으려고 주식하는 사람 있나? 없죠. 당연히 수익 날라고 주식하기 때문에 돈은 당연히 빨리 벌리면 좋잖아요. 그지? 근데 결국에는 시장에 빨리 가야 내가 또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시장을 무시할 수 없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보시면은 저항자리까지 왔어요. 지수가. 저항자리까지 올라왔고,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 부분들이 좀 핵심인 거지. 그러니까 결국 지난번에 21선이 깨졌고 음봉이 길게 떨어졌던 그 자리 라인까지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제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주식을 매수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매물대라는 건 왜 생기냐면, 우리가 이제 매물대라는 게 있죠. 매물대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매도가 나올 수 있는 자리, 그죠? 매도가 나올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나올 자리인지 아닌지 이건 알 수 없어요. 왜? 제가 여러분도 어떤 주식을 10,000원에 샀어. 근데 그 주식이 9,000원까지 빠지다가 10,000원이 됐어. 근데 10,000원 됐다고 제가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들의 어떤 반응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매도가 나올 수 있는 자리.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매물대다라고 하고 뭐 매물벽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보시면 음봉 떨어졌잖아요. 그죠? 여기서 지금 22선이 깨져갖고 주식을 매도한 사람도 있지만 들고 있어갖고 그냥 얻어맞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 주식 들고 있던 사람들은 빠졌다가 올라왔으니까 뭐야, 올라오니까 일단은 야, 나 현금이 좀 없어서 현금 좀 안 들고 넘어갈게.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매물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데, 지금 뭐 언론이라든지 뭐 뉴스겠죠, 뭐 이런 것들, 아니면 흐름, 아니면 나의 심리 상태, 아니면 나의 어떤 상황, 야, 나 이거 지금 대출 받아서 주식하는데 내지는 친구한테 뭐 갚아야 되는데, 아니면 지금 카드값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뭐 기간을 정해두고 대응하시는 분들은 각자의 사정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런 어떤 사정들, 그러니까 그런 사정들에 따라서 결국에는 어떻게 전략은 바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매물자리는 매물자리구나라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4일 올라왔으니까 하루 정도는 조금 지루해질 수 있는 거고 하루 정도는 빠질 수 있는 건데, 현재 흐름 오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요? 조정도 안 나왔어요, 사실. 조정도 안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느끼는 어떤 체감적인 지수는 별로 좋지 않았던 게 이제 오늘이다. 다소 아쉬운 흐름이 이제 오늘이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여러분들 뭐냐면, 지금 좀 전에 제가 뉴스 올려드렸지. 에? 뉴스 이제 올려드렸어요. 빅히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BTS 소속사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빅히트가 지금 오늘 청약이 이제 마감이 되는데요. BTS 관련주는 죄다 밀리는 거고,
뭐 LB 세미콘이 그나마 신고가 찍고 좀 밀리고 뭐 넷마블이라든가 DPC 이런 것들이 막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쪽으로 수익이 안 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주식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카카오게임즈는 카카오게임즈 관련주들이 올랐었어. 뭐 대표적으로 이제 액토즈 소프트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주식이 왜 어렵냐면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흐름대로 움직이지 않는 게 문제인 거거든. 근데 그 상황이 계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읽어내는 능력이 굉장히 좀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자, 보시면은 지금 카카오게임즈 상장 기대감으로 액터즈 소프트 여러분들 급등 나왔지, 그죠? 그 다음에 넵튠이라는 종목도 이제 급등했다가 빠졌다 다시 올라가요. 왜? 넵튠은 재료가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크래프톤. 그 다음에 지금 뭐 에이티넘 인베스트. 에이티넘 인베스트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카카오게임즈 상장수 해주잖아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어떻게 돼 있어? TPC 이런 것들은 그 기대감이 지금 생길 법도 한데 오히려 밀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세력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개인들이 받아줄 때, 그러니까 물량을 받아줄 때 어떻게 집어 던지는 거예요, 이거. 뭐 별다른 큰 이유가 있어서 지금 이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움직이는 게 주식이다라는 거지, 결국에는. 결국에 왜 학습 효과라 그러잖아. 야, 카카오게임즈 관련주 급등 나오더니 SK바이오팜 관련주 급등 나오더니 그러면은 BTS 관련주는 빅히트 관련주는 그러니까 빅히트 엔터 상장 관련주는 뭐뭐가 있네? 이것도 또 상장한다 그러니 관련주 그냥 사기만 하면 내가 수익 나겠네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 보면은 맞잖아요, 그죠? 자, SK바이오팜 상장 이후에 급락 나오지. SK 디스커버리 상장 이후에 어떻게 같이 빠지죠. SK 케미칼도 마찬가지고 8월달에 피크잖아. 근데 얘는 이제 7월달에 피크 찍었네. 서서히 뭔가를 주는 척 하더니 계속 빠지고.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도 9월 14일날 고점 찍고 나서 계속 밀립니다. 그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보면서 이제 느끼는 건 뭐예요? 아, 쟤네 지분을 갖고 있는 애를 매매하면 수익이 나겠구나라는 걸 이제 학습 효과를 알았어. 그래서 너무도 그냥 간단하게 주식을 하려고 하면 이런 사태가 지금 펼쳐진다라는 거죠. 왜? 빅히트는 청약이 오늘 끝이에요. 1시간 전에 52조 들어왔대요, 여러분들. 빅히트 엔터에 청약하는데 52조 들어왔대. 52조면은 지금 돈이 장난이 아닌 거거든요, 사실. 시장에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동자금이 넘쳐나는 이런 상황에서 투자처를 찾고 있는 자금이 저렇게 많아요. 1억 넣어봤자 여러분들 몇 주 받지도 못해, 사실. 1억 넣어봤자 몇 주 받지도 못해요. 20만원 30만원어치 받아갖고 그거 더블 된다고 해서 좋아할 거예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분석 잘해갖고 진짜 비중 있게 어떤 종목에서 하든가, 아니면 1000만원어치 500만원어치만 사도 똑같아, 수익은. 사람들이 굳이 청약을 저는 저런 거는 왜 하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물론 이건 이제 마인드적인 어떤 개인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분석을 제가 잘 못해서 그냥 저게 확실하면 조금이라도 먹으려고 저는 합니다. 오케이, 인정해 드릴 수 있어. 하지만 인생을 바꿀 정도로 대박으로 뭔가 수익이 얻어지긴 힘들다는 얘기거든, 이게 사실. 여러분들 봐봐요. 빅히트 청약 마감 1시간 전 52조 육박이래. 돈이 이렇게 많아요, 시장에.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고, 또 아니면 빌려서 무리해서 넣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자, 이제 어찌됐건 중요한 건 이렇게 투자 자금이 많기 때문에 이 투자 자금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투자 자금이 많이 있을 때 수익을 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수익을 내려고 지금 눈에 불이 켜고 계속적으로 지켜보는 어떤 자금들이 많다라는 건 우리한테 굉장히 여러분들 뭐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 그건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이 수익을 얻어가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리딩도 받아보신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죠? 리딩도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 추천을 했을 때, 아, 저는 현금 없어서 못 샀네요. 근데 그 종목이 막 날라가. 그런 경우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인지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맞지. 우리가 추천하고 지금 여기서 추천하고 한번 수익 냈죠. 그 다음에 또 샀는데 또 올라갔지. 이 종목은 지금 한 2번 정도 먹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종목이 좋아서 또 드신 분들도 계시더라고, 보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현금, 그러니까 살 현금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주식이 나가도 그걸 매수할 수 없잖아. 근데 올라가면 사람이 마인드적으로 어떻게 해? 위축돼요. 아니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면 결국 다음번에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거는 좀 변하지 않는 진실인 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지금 시장은 뭐다?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 뭐요? 좀 전에도 보셨다시피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그냥 단적인 어떤 부분만 봐도, 이번에 빅히트 어떤 청약 부분만 봐도 관련주들은 오히려 다른 애들이랑 다르게 빠지고 있죠. 그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또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 시장엔 돈이 많지만 쉽게 수익을 내주지 않는구나. 그러면 쉽게 수익을 내주지 않는다면 어디에 집중을 해야 돼 또?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내가 주식 경험이 1년이 채 안 되는 분들,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우습게 알아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개인들은 한계점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마인드가. 예.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쪽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좀 특별하거나 아니면 정말 분석을 어떻게 깊이 있게 하면은 거기서 뭔가가 발생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면 결국엔 다른 개인들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자, 근데 이제 제가 포인트로 잡고 싶은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포인트로 잡고 싶은 건 딱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 뭐냐면 추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유동성이에요. 결국에는 돈의 효과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하고 있는 이유 자체도 돈의 효과 때문에 되게 시장이 좋다라는 거지. 그죠? 근데 그 시장에 좋은 어떤 상황이 더 이어질 수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지금 멈추면 안 되고, 여기서 이제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면 당연히 멈추면 안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횡보할 수 있으면 저는 어떻게 해? 시장이 조금 더 만약에 횡보한다라고 하면 그 역시도 기회다라고 봐요. 하지만 만약에 급락이 단기적으로 좀 나온다. 야, 요거는 좀 차이가 좀 있네요. 요거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급락이 단기적으로 오히려 나와주면 현금 있는 사람들만 좋아. 이거는 사실. 급락이 나와주면 현금 있는 사람들만 좋다라는 거지. 자, 어찌됐건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좀 잡아드려야 되지만, 그러면 추세가 좋은가요? 좋습니다. 유동성은 지금 풍부하죠. 쉽게 돈을 회수했다간 여러분들 어떻게 경제가 망가지고요. 경제가 망가지면은 정치인들이 총권을 당연히 놓치겠지. 그죠?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연장될 수 있는 것들, 가능성이 높은 것들, 우리가 이슈가 뭐가 있는지 한번 좀 짚어보고 전략 한번 좀 짜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머릿속에 너무 생각이 여러분들 많으면 안 돼. 나중에는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단순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러죠. 단순화시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지금 3분기 주요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3분기는 이제 어닝실이 이제 실적 발표예요. 언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여러분들 언제 예정이 되어 있냐면, 잠정 실적 발표가 삼성전자가 8일입니다. 이번 주에요. 그죠? 이번 주 언제? 목요일이네. 삼성전자 잠정 실적. 이번에 실적이 다시 10조를 넘을 거다라는 뭐가 있어요? 예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을 찍어 누르면서 트럼프가 중국을 찍어 누르면서 반사 이익을 거둘 거다라는 전망이 많고, 실질적으로 공장이 가동이 많이 돼서 삼성전자 실적이 10조를 넘어갈 거다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 그럼 삼성전자 실적이 좋으면 우리나라 어떻게 지수가 좋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일단 가능성적으로 봤을 때. 근데 삼성전자만 좋은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자동차, 화학, 철강, 그 다음 기계, 반도체,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실적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게 중요해요. 바닥 찍을 수 있느냐, 요렇게 갈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영업 적자가 마이너스 300억이었던 기업이 마이너스 200억 적자를 찍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200억이 찍어도 이게 바닥이면 주가는 올라가야 돼 있어요. 사실 수치도 물론 중요합니다. 수치가 물론 중요하긴 한데 방향성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실적이 진짜 좋게 나왔어. 2주, 어떤 기업이 막 한 5천억 벌다가 2주 실적이 나왔어. 근데 다시는 그 실적을 보기가 어려우면 그 실적 발표하고 어떻게 걔는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많이 진짜 실수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내가 진짜 좋은 주식을 들고 있고 그동안에 잘 올랐는데 실적 기대감도 있다고 해. 근데 실적을 발표하고 주가가 어떻게 돼? 꺾이는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왜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방향성이 이거 이상 좋아질 수 없으면 주가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자인데도 막 올라가는 주식 본 적 있으시죠? 이런 케이스예요. 마이너스 300억짜리가 이건 예시입니다. 이해를 그냥 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300억이 마이너스 200억으로 됐어. 그 다음에 어떻게 적자가 계속 좀 줄어들고 흑자 전환 될 수 있는 주식이면 영업 적자지만 어떻게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이 가장 좀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3분기. 그래서 삼성전자는 언제 8일. 그다음에 코로나19 영향 이제 부양책 기대감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미국이죠, 여러분들. 마스크 진짜 좀 안 썼으면 좋겠는데 마스크 좀 여러분들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여름에도 굉장히 좀 더웠어요. 어떻게 되든지 지금 더운 여름을 잘 좀 이겨내셨고 여러분들 덕분에 또 확진자도 많이 좀 줄어들었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미국에서는 지금 뉴욕에서는 또 학교를 또 폐쇄시키기도 하고, 중요한 건 프랑스 같은 경우도 지금 술 못 팔게 한다고 발표가 좀 났죠. 결국에는 우리나라랑 이제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야, 영업하지 마. 왜? 결국엔 사람들의 어떤 왕래를 차단시키는 거고,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봉쇄령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전파돼서 어떻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지금 잡히는 게 진짜 급선무예요. 잡히는 게 급선무인데 아직까지는 뭐 서양 국가들, 뭐 유럽이나 미국 이런 쪽에서는 크게 잡히는 모습도 안 나오고, 오히려 브라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 상황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이 정도면은 양호한 수준이네요. 주가 수준도 그렇고 상황도 보면 양호한 수준이다라고 하지만 뭘 모르는 소리 하시네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가 그만큼 좋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자영업자분들 굉장히 힘드신 거 알고 한데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부양책이 왜 필요해? 돈 써야 되는데 돈을 못 버니까 나라에서 밑빠진 독에 계속 물 부어주고 있는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부양책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왜? 공화당, 민주당 부양책이 통과가 안 됐어. 으르렁거리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부양책을 써야 되는데 의회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돈을 못 쓰잖아.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어떻게? 많이 밀린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차트로.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는 게 여러분들 왜 중요하냐면 이 흐름을 알아야 내가 뭘 들고 있어야겠구나가 알 수 있는 거야. 그냥 단순히 지수 올라가니까 내 종목도 올라가겠지가 아니라, 아시겠어요? 추석 지나고 여러분들 전략 등록해 놓으신 분들 계시죠? 전략 매매라는 게 있어요. 전략 매매 뭐 아시는 분들, 아직 모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전략 등록해 보신 분들 어제 같은 경우도 보셨겠지만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급등 나왔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관련주 뽑아드린 것 중에 탄력적인 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제가 왜 추천을 하고 이거 전략 종목 등록해 놓으세요 라고 왜 말씀을 드렸을까? 결국에는 이 상황이 개선되면 그런 것들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드린 거거든요. 사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죠? 여러분들 어떻게 수익이 빨리 날 수 있고 내지는 손실이 빨리 만회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내용들을 알아야 된다고. 저는 그런 거 공부하기 싫은데요.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계속 손실만 나야지 뭐. 지금 오늘 보시면은 제가 신재생은 무조건 봐야 된다 그랬죠. 신재생 에너지, 풍력, 태양광, 수소, 전기차. 근데 전기차는 신재생 쪽이랑 조금 멀어지긴 하지만 나머지들은 무조건 뭐 포트 안에는 하나씩은 갖고 계셔야 된다 라는 이야기 드렸어요. 자,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 부양책을 미국에서 지금 써야 되는데 부양책을 써야 되는데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국회에서 다수당 차지 못하면 어떻게? 야당에서 계속 태클 걸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주가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빠진다고. 왜 밀렸을까요, 여러분들? 지수가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코로나 확진자 증가됐고,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되고 뭐야 부양책이 통과되기 어렵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막 밀렸어요. 그러다면 어떻게? 그게 점진적으로 개선이 좀 되고 있는 거지. 지금 현재 분위기 자체가. 이런 어떤 내용들을 알아야 돼. 그러면은 부양책을 쓰니까 뭐 경기 민감주가 올라가겠네. 그래서 뭐 낙폭과대 종목들 내지는 지금 어떤 신재생.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디테일하게까지 모를 수 있어요. 왜? 그거를 제가 알려드리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좀 뭔가 알려고 노력하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과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예. 왜? 노력하지 않으면 자기 고집대로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디 막 경제TV, 그죠? 경제TV.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 누구 어떤 엄마가 아니면 어떤 아빠가 막 누구 좋대더라, 아니면 뭐 친구가 뭐 좋대던데, 아니면 내 친구가 어디 직장 다니는데 그거 관련주가 지금 굉장히 좀 좋대는데 한번 좀 사봐, 막 이런 거. 그죠? 여기저기서 막 여러분들 들어갖고 샀는데 수익 보신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아는 지인을 통해서. 그죠? 아무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미국 대선 TV 토론이 있어요. 지금 트럼프가 가만히 있으면은 괜찮을 거를 괜히 여기저기, 근데 트럼프 잘못인지 다른 어떤 사람들 잘못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 근데 트럼프도 확실한 거는 뭐예요? 되게 조심스럽지 못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연휴 다 끝나고 주말에 언제 금요일날 이제 뉴스가 나왔죠. 뭐 트럼프 확진, 그때 이제 나스닥이 2% 급락을 했고, 그 다음에 주말 동안에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다라는 뉴스 보신 분들은 걱정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왜? 야, 트럼프가 지금 확진됐는데 만약에 죽으면은 이거 시장 굉장히 크게 흔들리는 거 아니야? 나 현금도 못 만들었는데, 막 이런 생각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불안 심리를 이제 만들어내고 투매를 유발시키는 건데, 결국 뭐 아무 일 없었잖아요. 근데 월요일날 제가 뭐 시황글에서도 잡아드리긴 했지만 크게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될 거 오히려 얘 때문에 빠지고 결국 건강을 다시 조금 상황이 나아진다고 하니 뭐가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나빠졌다가 이제 그 나빠진 게 좋아지려고 하니까 뭐 빠졌다가 이제 기대감이 생기면서 어떻게 올라오는 거지. 그죠? 이제 이런 부분들. 자, 어찌됐건 지금 중요한 거는 TV 토론이 언제 22일 날 있고요. 15일 날. 두 번 남았습니다. 근데 여기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 얘기하는 거, 토론 어떤 방식이나 얘기하는 거 보고 표를 또 주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5일, 22일에는 이제 중요한 이벤트인 건 분명해요. 하지만 지금 이제 바이든이 좀 더 앞서고 있는 시점에서는 거의 뭐 도친개친인 것 같아요. 비슷비슷하다. 예. 그래서 지금 일단 뭐 대선 결과를 봐야 되지만, 대선 결과가 뭐 민주당이 될 거냐 공화당이 될 거냐 요 이야기까지 가면 여러분들 머리 아프실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누가 돼도 우리나라한테 긍정적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러니까 무조건 11월 3일이거든요. 11월 3일. 그러니까 11월 3일 날 전까지는 현금 비중을 저는 세상 없어도 30에서 한 50% 만드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 저는 유리하다고 좀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왜? 새로운 패를 볼 수 있거든,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뭐가 바뀌어요? 테마주가 바뀌어요. MB 때는 뭐예요? 자전거. 그죠? 옛날에 뭐 DJ 때는 뭐 줄기세포 이런 것들이었거든. 근데 박근혜 대통령 와서는 그때 이제 뭐 바이오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뭔가 이제 명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이제 최근에는 어떤 이제 뉴딜, 그린, 그러니까 신재생 쪽. 그죠? 아니면 이제 예전에는 그때 뭐였어요? 초창기에 김정은이랑 한창 이제 대화하고 할 때는 경협주였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그 어떤 정권이 갖고 있는 테마가 중요한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 민주당이 당선이 되면 뭐 유리한 업종, 공화당이 당선이 되면 유리한 업종,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분석 안 하고 내가 그냥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교집합이 있거든. 걸쳐지는 애들이 있어요, 사실. 왜? 한쪽으로 가면은 너무 이거는 도박이잖아요. 그죠? 에라 모르겠다, 나는 그냥 바이든이 될 것 같으니까 바이든 수혜주로 갈래, 나는 트럼프가 될 것 같으니까 트럼프 수혜주로 갈래. 물론 이것도 여러분들이 맞추면 큰 수익으로 돌아올 수도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같이
걸쳐지는 이제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됐건 중요한 건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 드리겠지만, 민주화하면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현재로서 뭐 전기차, 신재생 뭐 이런 쪽이 굉장히 좀 유망해요. 그 다음에 뭐 IT 이런 쪽이 이제 좀 유망하고, 부정적인 거는 그 다음에 뭐 금융 뭐 이런 쪽이 있거든요. 이런 쪽이 이제 유망한 부분이고, 부정적인 거는 결국은 에너지 쪽 되게 이제 부정적이고, 중립적은 이제 뭐 인터넷 관련 아니면 뭐 철강 아니면 건설 이런 것도 있죠. 왜? 인프라 투자. 그러니까 중립적이라는 게 지금 둘 다 걸쳐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 아무튼 이거 종목으로서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릴 거예요. 이거는 괜히 여기서 막 머리 아프게 이걸 다 담지 마시고, 어찌됐건 중요하다. 그 다음 코로나19 재확산, 그 다음에 잠재적으로는 부실 증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코로나가 이게 계속적으로 좀 지속이 된다면 결국은 어디 하나 망할 때가 저는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 한번 크게 출렁일 가능성이 높고, 어디 하나 진짜 하나 부러지게 되면 그때 이제 진정한 바닥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됐건 지금 시장 상황은 유동성 효과는 분명한데, 여러분들이 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예상하기가 쉽지 않고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시장인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잘못 대응하면 좋은 장에서 뭐 손실이 극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장에서 손실이 극대화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 지금 이슈적으로는 간단하게 좀 짚어봤고요. 그러면 저 이슈들이 어떻게 될 건지는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확인하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거예요. 누구한테? 당연히 저희 VIP 가족분들한테는 그렇게 안내를 드리겠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정말 급등 패턴이 지금 여러분들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요 상황이 왔는데, 어떤 부분인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거를 좀 연관지어서 좀 보겠습니다. 봐봐. 자, 지금 요 파란색이 뭐예요? 신용잔고죠? 신용잔고 여러분들 요때 급락 나왔을 때 뭐 3월달, 그죠? 그럼 3월달에 돈 많으면 저는 주식 샀겠습니다 라고 지금 생각하는 사람이 뭐 지금 지나고 봐야 있는 거지. 이 당시에는 여러분들 누구나 힘들었죠. 사실 주식 들고 있는 분들은 다들 힘들었다. 오히려 현금 들고 있던 분들은 기회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중간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요렇게 돼 있고, 또 요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신용잔고가 어떻게 돼 있어요? 많이 털렸어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되게 웃긴 건 뭔지 알아? 신용잔고가 털리니까 지수가 어떻게 돼? 올라오죠. 이씨, 그게 무슨 소린가요? 제 방송 안 들으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겠지. 자, 근데 이제 봐봐. 그죠? 자, 보세요. 자, 지금 보시면 지수가 요래 빠지면, 이렇게 빠지면 신용잔고도 이렇게 지금 빠져요. 지수가 처음부터 여러분들 빠진다고 신용이 안 털려요.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신용잔고가 그렇게 한 방에 안 날아갑니다. 거의 끝자락에. 그러니까 결국 신용이나 스탁론이나 미수 쓰신 분들은 내가 어떤 종목을 샀는데 10종목을 샀는데 10종목이 대부분 한 20에서 30% 정도 빠지잖아요. 20에서 30% 정도 빠지면 이건 뭐 반대매매 대상이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버티다가 못 버티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용 매도를 하거나 반대매매가 나가서 이렇게 신용잔고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때는 여러분들 절대 팔면 안 된다라고 제가 중간에 짚어드린 자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보시면 확 줄었죠. 신용잔고가 2조 가까이 줄었어요, 이때. 그러면 바꿔 말하면 2조 가까이 신용이 줄었다는 얘기는 2조 넘게 주식이 매도됐다는 얘기죠. 그죠? 매도됐기 때문에 어떻게 저점에 털린 거고, 그 저점에 털린 물량을 잡은 세력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당연히 저점 매수 했으면 수익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시다시피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시장이 되게 희한하게 박스권 하단에서 그 신용이 어떻게 해요? 큰 폭으로 빠지고, 이거 여러분들 HTS 보시면 다 있어요. 2조 가까이 날라갔어요. 2조까지는 아니지만 1조 6천억, 1조 한 7천억 정도 됩니다. 현재까지. 어제까지죠, 어제까지. 근데 여기서 지금 바닥에서 어떻게 해요? 다지는 모습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죠? 차트를 조금 더 당겨서 보겠습니다.
9월 24일, 9월 25일 여기 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 이 차트가 지금 음봉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개, 8개, 8일 연속 음봉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책 같은 거 보면 뭐 적산병이니 흑산병이니 이런 거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양봉색이면 음봉 하나 나온다, 음봉색이면 양봉 하나 나온다, 이런 얘기가 여러분들 책에서, 옛날 책이나 요즘 책에도 그런 게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책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근데 책대로 지금 진행을 했으면 어떻게 돼? 택도 없는 얘기지. 왜? 음봉이 8일째라니까? 세 개 나왔으니까 하루는 오르겠네요. 산 사람은 어떻게 또 물리는 거고, 산 사람은 또 물리는 거고, 산 사람은 또 물리는 거고, 6개 나왔으니까 지금 또 나오겠네요. 산 사람은 또 물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접근할 게 아닌 거죠, 사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시장이 요렇게 지금 바닥 시그널이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 나와 있지 않아요. 차트 보시면 바닥 시그널이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계속 밀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박스권이 깨지기를, 그러니까 깨질 가능성이 높은 그림까지 갔지. 근데 다음날 한번 볼까요? 28일날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오! 양봉이네요. 되게 웃긴 거, 양봉인데 여러분들 갭상승 나왔어. 그러니까 갭이 지금 어떻게 1% 넘게 뜨는 거예요. 갭이. 그 다음날 또 보니까 어떻게 돼요? 또 올랐네? 그 다음날 지금 어떻게 해요? 또 보니까 지금 이틀 연속 오른 거야. 바닥에서는 바닥 시그널이 여러분들 차트로 나오지 않죠. 유일하게 나온 게 뭐예요? 신용잔고 감소. 그 다음에 제가 짚어드린 대로 투매 서서히 나오니까 지금은 절대 팔자리 아니라고. 지난 방송 보시면 여러분들 나옵니다. 지난 방송 보시면 요 이야기 나와요. 왜 이 얘기를 왜 계속 강조드리냐면, 우리가 사야 될 자리 아니면 팔아야 될 자리, 기다려야 될 자리, 그것만 구분해도 여러분들 뭐 하실 수 있어? 수익 보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걸 떠나서, 그러니까 스킬적인 부분을 떠나서, 그러니까 물론 이게 스킬이긴 하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긴 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되고 나서 이렇게 4일 연속 올라. 그러면 저점에 털린 사람은 이제 타이밍 잡기도 여러분들 힘들어져. 왜? 추석 때문에 못 샀지. 어제 같은 경우는 자기가 판 자리보다 너무 올라서 또 못 샀지. 뉴스 보면은 또 빠질 것 같아서 또 못 사지. 그러면 또 계속 오른다고. 자, 어찌됐건 중요한 건 개인들이 이래저래 어려운 시장이 지금인데, 신용이 여러분들 많이 털릴 때가 뭐다? 그러면 3월달에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회, 요때도 기회, 그죠? 신용이 많이 털리면은 한 번 증가된 다음에 다시 꺾이지 바로 꺾이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물론 3월달처럼 한 방에 지금 꺾인 다음에 계속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5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아니면 지금 최초로 목격했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이 상황을. 근데 어찌됐건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신용이 많이 줄었죠. 그러면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신용이 다시 늘어날 때 우리는 뭐 하자? 그때 거품이 좀 낄 거를 우려하자. 대신 그게 여러분들 너무 현금 비중을 그러니까 그 주식 비중을 늘려서 무리해서 또 막 신용 몰빵하고 막 그런 미수 몰빵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시장을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그런 어떤 현금 비중 조절을 반드시 좀 하자라는 이야기 좀 드리는 거예요. 왜? 봐봐요. 제가 아까 급등 패턴이라 그랬죠. 진짜 큰 상승은 여러분들 강한 저항을 뚫을 때 나오게 돼 있거든요. 자, 박스권을 제가 굉장히 좀 좋아합니다. 박스권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데, 요 이야기하고 우리가 요 이야기하고 전략 종목 이야기 드릴게요. 자, 지금 보면 박스권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패턴인 게 왜 그러냐면, 지지선 저항이 명확해요. 그러니까 지지선이 깨지면 매도고, 저항이 어떻게 돌파되면 다시 추가 급등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인 거지. 자,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어떻게 박스가 깨지니까 한 번 급락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뭐예요? 돌파가 안 되니까 어떻게 급락 나왔죠.
여기서도 뭐야? 지지받으니까 올라가죠. 여기서 저항받으니까 빠지죠. 근데 이 그림이 여러분들 어떻게 굉장히 자로진 것처럼 명확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상 지나고 나니까 보이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내가 그림, 그러니까 차트의 흐름을 읽을 줄 알면 이 부분을 알아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결국에는 바닥 잡은 거 여러분들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것들. 큰 바닥 잡을 때는 결국에는 대량의 개인 투매 보통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뭐 RSI나 이런 것들 보조지표들이 과매도권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RSI라는 거 여러분들 과매도권 넘어가면은 이때 매수하면 분명히 수익 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RSI가 과매도권으로 넘어가는 게 1년에 한두 번은 있을까 말까요. 보시다시피 그럼 1년에 한두 번 매매하라는 얘기야? 그건 아니잖아. 그치? 1년에 한두 번 매매하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제 얘기도 그게 이제 정답이에요. 한두 번 그러니까 한두 번만 물론 자금이 크신 분들은 그것도 이제 유리하긴 한데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개인 투매 나오고 보조지표도 과매도면은 그때는 매도가 아니라 매수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지나고 보니까 그게 이제 맞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박스권이 지지가 되면, 그러니까 저점이 지지가 되면 어떻게 급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저항에 부딪히면 급락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여러분들 돌파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그 길면 길수록 뭐 파동이 굉장히 어떻게 커지는 거예요. 파동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목들에서도 박스권을 많이 보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종목들을 매도, 특히 매수할 때 박스권을 보면 한 번 슈팅 나올 때는 10%, 20% 뭐 아니면 그 이상 가는 경우도 뭐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지.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결국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항이 걸리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이 저항은 왜 중요한 저항이냐면 첫 번째 지지가 됐던 자리이기도 한 언제? 2018년도에 급등 이후에 빠지고 그 다음 지지선 그 다음에 이게 뭘로 역할해요? 저항으로 역할하죠. 근데 이 자리가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안 깨지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저항이 지금 뭘로 바뀐 거예요? 지지선으로 바뀐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집중 안 하면 진짜 큰 기회를 놓칩니다. 큰 흐름 보고 우리가 종목들을 가능성 있는 종목들을 많이 매수해 놨을 때 그때 내 계좌가 어떻게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요건은 충족됐어. 우리나라가 이미지가 이번에 분명히 좋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뭐 코로나 때문,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수출도 지금 증가율이 7개월 만에 수출 증가율이 어떻게 플러스로 좀 전환이 됐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특히 자동차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뭐 금호석유 많이 올랐죠. 대한유화 많이 올랐죠. 철강 바닥에서 급등 나왔죠. 어제 보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국가들이 경기가 조금만 좋아지면 우리나라는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 왜? 다른 국가 어렵대. 근데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인데 다른 나라 어렵대. 근데 지금도 수출이 증가됐네. 그러면 그들이 좋아졌을 땐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유동성이 어떻게 많이 풀렸대. 아까도 보니까 빅히트 방탄소년단 소속사 살라고 52조 때려박았는데 상황이 좋아지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 투자금이 더 몰리겠지. 어디로? 증시로.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내부 자금이 플러스 어떻게 외국인 자금까지도 지금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런 지금 유동성이 풍부한 시점에서 호재만 한번 뜨면 어떻게 될까? 폭발적으로 여러분들 급등 나와요. 이거는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그래서 우려감도 있고 기대감도 있지만 지금은 아직은 외줄타기의 어떤 그런 자리예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악재는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악재. 왜? 코로나 걸렸어. 누가? 트럼프가. 그 다음에 여기저기 보시면 좋은 얘기 별로 없어요. 악재 요인들이 여러분들 훨씬 더 많아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작년 고점 라인은 지금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2019년도 고점을 여러분들 지금 타회하지 않았어요. 그럼 결국에는 강한 저항을 돌파한 이후에 뭐 지지받고 있는 거지. 그게 지금 뭐예요? 박스권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지? 그럼 이 박스권이 여러분 돌파되면 어디까지 갈까? 그러면 이 박스권이 돌파되면 여러분들 어디까지 갈까? 저는 전고 좀 넘어간다고 봅니다. 신고가 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신고가 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악재가 나왔는데 주가가 안 빠지면 여러분들 무슨 자리? 매수 자리. 호재가 나왔는데 주가가 안 가면 무슨 자리? 매도 자리. 그죠? 근데 지금 뭐예요? 악재 요인들이 더 많은데 큰 그림은 뭐? 지지되는 자리. 기대감이 커지는 자리죠. 그렇다고 악재가 지금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니까 무리하지 말자. 그럼 뭐? 현금 비중을 항상 갖고 있으면서 뭐? 상황을 확인하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그 어떤 상황들이 호재로 바뀌면 오히려 여러분들 여기서 뭐가 나와? 슈팅 나오고 그 준비가 돼 있던 사람들은 뭐처럼 지금 요즘에 막 대형주 막 10%막 올라가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세 달 만에 80% 올라간 거 보셨죠? 그치? 돈이 많기 때문에 대형주, 중소형주 가릴 것 없이 무조건 어떻게 폭등 나온다는 얘기지. 제가 볼 때는 이게 한 달 더 박스권이 연장되는 것도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왜? 결국에는 여기서 고점에서 계속 횡보하면서 뭐 한번 급등 가능성을 높여주면 저는 뭐 여러분들은 정말 큰 기회를 잡으실 수 있다라는 거지. 사실상 이게 큰 기회를 잡으실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굉장히 의미가 큰 패턴이 지금 발생을 했고 아직 완성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상당하구나. 오늘 같은 경우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십자 나왔어. 21선에 딱 걸리잖아. 그죠? 네. 21선에 딱 걸린단 말이에요. 22선에 딱 걸려. 뭐가? 매물대에서 매물 저항 받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들이 오늘 현물 매수하고 또 기관들도 매도를 또 축소하고 그런 모습들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살 사람은 사고 팔 사람은 팔았는데 사는 애가 어떻게 메이저다라는 거죠. 물론 적극적으로 아직까지 매수를 하진 않았지만 지금 현재 어떤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도 될 만한 이제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고 분명히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무조건 몰빵이 여러분들 답은 아니다라는 거 그것만 잘 지켜주시면 여러분들 누구나 당연히 좋은 기회를 잡아가실 수 있다. 자,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기술적으로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흐름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이 효과는 여러분들 빠르면 올해지만 올해보다는 저는 내년에 오는 게 더 좋다고 보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내년에 어찌 보면 코로나 뭐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미국도 양호하게 조금 정권이 또 새 정부가 들어설지 아니면 연장이 될지 모르지만 이제 그런 어떤 상황들 그 다음에 연말에 있을 뭐 대주주 요건 완화가 아직까지 뭐 진행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주주 요건이 너무 지금 어떻게 타이트해서 개인들이 세금 안 날라고 주식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매물 부담이 있을 수 있는 게 지금 연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1월, 12월이 불확실성이 많긴 해도 그 불확실성을 여러분들 뭐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백신 출시를 기점으로 해서 뭔가 좀 긍정적인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을 그려보면 그게 한번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는 이슈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음모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어요. 아무튼 지금은 그림이 사실상 양호하다. 이제 이 부분들 정리하고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요 주요 이벤트 있죠? 요것도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시고 3분기 어닝 시즌, 그 다음에 코로나 부양책, 그 다음 미국 대선, 재확산, 부채 증가. 근데 중요한 건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어찌됐건 미수 몰빵, 신용 몰빵 아니면 미수나 신용 하셔도 여러분이 현금 항상 남겨놓고 하시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대응하셔야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으실 수 있다. 왜? 종목당 변동성이 너무도 커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우리가 또 좋은 수익을 봤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테라제네틱스인데 지금 사인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죠? 제가 사인 드리고 나서 이렇게 급등 나왔던 거. 근데 지금 보시면 14,000원짜리가 순식간에 만원까지 밀려요. 요즘 변동성이 여러분들 워낙 커서 한번 그냥 빠지는 오늘 같은 경우는 두산 피어스 같은 경우 물론 블럭들 때문에 이제 밀리긴 했지만 악재 한번 나와주면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주식들은 그냥 순식간에 빠지거든.
지금 뭐 넷마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20만원까지 갔던 게 지금 현재 얼마? 16만원, 20% 빠진 거예요. 근데 그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근데 바꿔 말하면 또 반등도 그게 또 빨리 나올 수 있는 거라서. 다우기술 같은 경우 봐봐. 26,000원. 그러니까 지금 종목이 수도 없이 많아, 이런 종목들이. 좋았는데 급등했다가 밀려버리는 애들 있죠. 왜? 너무 변동성이 크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한번 이렇게 이만큼 밀면 종목들은 그냥 20-30% 작살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넷마블 같이 아까 큰 종목도 20%가 빠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종목들은 더 빠진다고 봐야죠. 그러면 미소신용을 내가 그냥 터무니없이 그냥 무리해서 쓰면 당연히 털리지.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써도 어떻게 현금을 항상 남겨놓고 여러분들 내가 살아남으실 수 있게 좀 요령껏 대응하시는 분들이 지금의 어떤 시장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고, 저 효과 여러분들 분명히 반드시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반드시 나올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은 종목 이야기 좀 하고 우리가 좀 마치도록 할 텐데, 제가 아까 시작을 좀 늦게 했죠. 1시간 좀 채우거나 조금 오버될 것 같긴 한데, 아까 4시 40분에 방송을 시작을 했잖아요. 지금 5시 28분인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전략 매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방송을 지금 뭐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 아니면 녹화로 보시는 분, 전략 등록, 그러니까 전략 매매라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이해를 잘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여기까지 듣고 전략 매매까지 들으신 분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주식 인생이 바뀔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제 방송 지금까지 듣기 쉽지 않거든요. 사실 40분이나 50분 동안 이런 이야기 집중 못해요. 잘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게 돼. 사실은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그러니까 실력이 안 느는 거고, 진짜 여러분들 계좌가 안 바뀌는 거거든 이게 사실은. 예? 정말로.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 방법으로 계속 했는데 그 방법이 잘못됐으니까 손실이 나거나 못 따라오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자꾸 그 기준대로 하면은 자꾸 실수가 나와. 근데 그거를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 내가 공부를 잘하려면 한두 시간 공부할 게 아니라 8시간, 6시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지. 아니면 정말 한 번 딱 보고 그냥 다 이해할 수 있는 천재가 된다거나. 그죠? 단순해 보이지만 그게 단순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전략 매매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전략 매매를 우리가 왜 해야 되고, 그럼 전략 매매를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여러분들 굉장히 좀 필요한데, 결국에는 전략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내가 조금 종목 선정이 잘 안 될 때 있죠. 종목 선정을 잘 못할 때 전략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종목 선정이 안 될 때,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자리를 비울 때, 그러니까 내가 장중에 일을 하고 아니면은 또 육아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장중에 집중할 상황이 안 될 때, 바로바로 대응이 어려울 때, 이런 분들은 전략을 하셔야죠. 그죠? 왜? 내가 팔아야 되는데 팔려고 보니까 올랐다 빠졌어. 대응을 못했어. 어떻게? 아, 짜증나? 이렇게 돼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니면 또 이제 뭐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될 때, 마인드 컨트롤이 뭐냐면 주가가 막 올라갈 땐 더 갈 것 같아서 여러분들 안 판다거나, 아니면 빠질 때는 뭐예요? 더 빠질 것 같아서 안 산다거나. 그래서 항상 보면은 뭔가 아는 게 많은데 심리의 영향을 많이 받으시는 분 계세요. 개인들은 대부분 다 심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이게 조금 더 심한 분들이 있거든. 근데 중요한 건 그런 분들은 장을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사실은. 왜? 자기 심리대로 움직이면 기회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수급이라는 게 여러분들 매수 들어오다 보면은 항상 그래요. 더 갈 것 같다가 어떻게 매물 위에서 그냥 돌 떨어지거든. 반대로 매수도 마찬가지예요. 더 빠질 것 같지만 거기서 매수 들어오면 이내 바닥에 잡히고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럼 그런 거는 여러분들 약이 없어. 본인이 더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올바른 전략대로 가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럼 저점 매수 잘할 수 있으려면 뭐야? 우리 이제 전략 등록 그 전략대로 움직이실 수 있는 이제 그런 전략 등록 그 전략으로 가야겠죠. 말이 여러분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전략이라는 것이 그 주식에 대한 전략, 그 다음에 또 전략 매매에 대한 어떤 그런 전략
두 가지를 좀 내포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시다 보면 익숙해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매도. 그러니까 사실 내 손 안에 있는 게 더 좋거든. 팔고 나서 더 가는 걸 아쉬워해서 여러분들 그걸 더 먹으려 해서 오히려 있는 수익을 없애는 것보다도 그런 경우 많이 있죠. 더 먹을 줄 알고 들고 있었는데 수익도 없어지는 경우. 그죠? 더 먹을 줄 알고 갖고 있었더니 수익이 없어져. 그거보다는 적은 수익이지만,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그래요. 5% 올라갔어. 이거 팔까 말까 고민이 좀 되네. 10% 갈 줄 알고 이제 5%짜리 수익이던 거를 냅뒀더니 어떻게 마이너스로 바뀌었어. 5%로 내지는 본전됐어. 그럼 더 먹으려고 해서 여러분들 5%로 놓치는 것보다는, 그죠? 차라리 이거라도 건지는 게 여러분들 난 거예요. 내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지? 그러니까 숲에 백날 새가 많이 있어봐야 뭐해. 내 손 안에 한 마리 있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후회하고. 근데 그게 반복되고 후회하고. 그게 반복되고 후회하고. 그러다가 시간만 가는 거야. 장이 백날 좋으면 뭐하냐고. 그러다가 시간만 가면 여러분들 기회를 그냥 나도 모르게 놓친다라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시는 분들, 종목 선정을 잘 못하시는 분들, 왜? 경험이 없어서, 아니면 자리를 좀 비워야 된다. 누군가 내 역할을 대신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제 그게 여러분들 전략 레벨을 쓰셔야 되는 분들이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아시고 싶은 분들은 각자 뭐 저희 쪽 뭐 담당 직원들 쪽에 여러분들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플러스 채널에 지금 뭐 VIP 분들 같은 경우는 남겨주시면 저희 직원이 친절하게 알려주실 거니까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목 나가겠습니다. 자, 두산 퓨어셀 보도록 할게요. 두산 퓨어셀 오늘 급락 나왔는데 요거는 그거 하겠습니다. 37,500원 가겠습니다. 37,500원. 우리가 이제 수소, 여러분들 수소 전지, 연료 전지라 그러죠? 수소 에너지의 기반이 되는 게 연료 전지예요. 연료 전지. 근데 이 연료 전지 부분에서 1등 업체가 두산 퓨어셀이에요. 근데 두산 그룹이 사실상 지금 워낙 어렵다 보니까 뭐 재무적으로 빚이 너무 많아. 뭐 때문에? 두산중공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빚이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그 빚을 메꾸기 위해서 어떻게 잘 나가고 있는 것들을 파는 거거든. 그래서 두산 퓨어셀 37,500원 전략 등록할게요. 근데 지금 신재생은 여러분들 풍력이든 아니면은 지금 뭐 태양광이든 수소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분야라서 우리가 앞으로는 더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많이 그냥 고점에 사버리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뭐 CS 윈드나 CS 베어링 여러분들 전략 등록하신 분들 밑에서 뭐 분할 매수된 거 있죠? 다 수익 실현이나 어떻게 다 올라왔지? 그죠? 맞잖아요. CS도 그렇고 뭐 동국 SNC도 그렇고 분할 매수 나눠서 되신 분들은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건 지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자, 덕산테코피아는 16,800원 볼게요. 그 다음에 예전에 뭐 매수했던 뭐 칩셋 미디어라든지 이런 거, 자율주행 자동차 다 급등했죠. 팔고 나서 올랐는데 괜찮아요. 또 잡아드릴게요. 그럼. 자, 동화약품 23,300원. 동화약품 23,300원. 자, 미래컴퍼니 보겠습니다. 미래컴퍼니는 38,500원 전략 등록하겠습니다. 미래컴퍼니 38,500원 전략 등록할게요. 미래컴퍼니 어차피 다시 종목은 올려드릴 거니까 자, 우리가 이제 로봇 관련주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로봇 관련주 중에 하나가 미래컴퍼니고 또 뭐 큐렉소 이런 것도 있고 티로보틱스 있고요. 그다음 RS 오토메이션 이런 것들도 있고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뭐 포스코 ICT 이런 것들도 있고. 자, 티로보틱스라고 하는 종목인데 요거는 13,300원. 오늘 저점 라인 오면 매수 아니면 많은 걸로 가도록 할게요. 자, 대한해운은 18,000원 좀 잡겠습니다. 해운주는 경기 민감주예요, 여러분들. 근데 최근에 해운주는 주가도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흑자는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운임지수라는 게 있어요. 운임지수, 뭐 BDI 지수라든지, 그 다음에 컨테이너 운임지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들의 어떤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크게 한번 보시면 어떻게 큰 바닥은 좀 잡아가죠. 큰 바닥은 조금씩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면 올라가서 수익 낼 것들로 우리는 포트를 또 구축을 해놔야 됩니다, 일부를. 그래서 대한해운, 뭐 페노션, 물론 둘 다 해놔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중이 좀 너무 쏠려버리면 여러분들도 지루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사자마자 바로 올라갈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약간 매물 소화를 좀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위치기도 해서, 마냥 그냥 사놓고 기다린다라는 부분보다도, 그러니까 씨앗을 전체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거를 뿌린다. 그러니까 씨앗이라는 건 종목이겠죠. 근데 그 안에서는 빨리 싹 틀 수 있는 거, 내지는 좀 오래 걸릴 수 있는 거 섞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빨리 싹이 나는 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빨리 수익 실현되는 게 결국에는 나한테 뭐 지루함을 덜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입장에서는 이게 지루함이 굉장히 쥐약이거든, 사실. 예. 지루한 게 별로 안 좋아요. 지루한 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루하면 그 종목이 안 좋은 줄 알아. 내지는 내가 상황이 안 돼서 결국에는 팔아버리죠. 근데 팔아버렸는데 결국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또 올라있어. 정말 짜증나. 그러니까 그런 게 누적되면 주식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여러분들 실력도 안 늘어, 사실은. 인정을 하면서 봐야 되는데. 자, 비치로셀 17,500원. 그래서 대한해운은 18,000원 좀 등록을 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밀릴 수 있습니다. 밀릴 수 있고, 오히려 밀릴 때는 저는 더 물량을 잡아야 된다는 입장이긴 해요. 이제 많은 종목을 그런 것들로 구축을 시켜놓으면 여러분들이 못 버틴다라는 거지. 자, 비추로스의 17,500원이에요. 1차 전지 우리나라 1등 업체. 1차 전지는 여러분들 뭐 에너자이즈 이런 거 있지, 쓰고 버리는 거, 그걸 1차 전지라고 하고, 충전해서 쓰는 거, 핸드폰 같은 거 있죠, 그걸 2차 전지라고 합니다. 1차 전지는 무기나 아니면 뭐 지금 뭐 통신 장비나 여러 군데 쓰임새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저게 1등 업체. 이렌텍 지난번에 매수되신 분들 아마 차익이 됐을 텐데, 이렌텍은 좀 다시 잡겠습니다. 이렌텍은 5,900원. 그러니까 저는 종목 숫자는 오늘 글쎄 한 10개, 많으면 15개인데 한 10개에서 12개 정도 제시해 드릴게요. 너무 많아도 여러분들 못하니까. 아시겠죠? 자, SBI 인베스트먼트 820원 등록하겠습니다. 820원. 해성 DS 2250원. 해성 DS는 사실상 추세가 좋은 종목이고 박스권이죠. 근데 요게 지금 보시면은 자동차 반도체 쪽으로 이제 매출 증가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 해서 실적이 받쳐주는 이제 그런 주식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고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저는 큰 그림에서는 오히려 한번 신고가 가능성이 좀 22,000원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은 물론 종목으로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장기로 봐도 좋고 그 다음에 스윙으로 봐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2250원 태성 DS 전략 등록하겠습니다. 자, 3강 MNT 18,500원. 해상 풍력 관련 주죠. 두 개만 더 하고 여러분들 방송 마무리 짓게요. 헤헤, 이 많이 올랐네 오늘. 명문제약도 지난번에 매수하고 한번 급락 나왔던 종목이잖아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 요때 이제 여러분들 전략 등록하세요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한번 빠졌어요. 추가 매수하신 분들 계시면은 요만큼, 물론 다 드시지 못했겠지만 중간가, 그러니까 평단가 좀 맞춰주고 이제 급등이 나오는 거라서 요것도 지금 명문제약도 한번 흐름이 남아 있거든요. 명문제약 한번 다시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 근데 가격은 조금 그거 할게요. 내릴게요. 7,100원으로 좀 가겠습니다. 7,100원. 자, 유니퀘스트는 11,500원으로 좀 등록할게요. 유니퀘스트. 오케이, 뭐 시간에도 뭐 큰 폭으로 급등하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11,500원에 하면은 지금 다운은 좀 빠져요. 그래서 매수 가능한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팔고 나서 다시 보더라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민주당,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도 민주당이 당선이 되면 뭐 이런 쪽 모빌리티 이런 쪽으로도 좀 기대감이 좀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지금 앨런 머스크가 그 얘기했죠. 한 달 전, 아직 한 달은 안 됐지만 한 2주 전에, 한 달 뒤에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를 보여주겠다, 이제 그런 어떤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자율주행 기술력 1등은 구글 웨이모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사실 계속적으로 좀 투자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투자가 조금 많이 이제 그런 늘어나는 섹터인 만큼, 근데 이제 기름을 부은 게 이제 앨런 머스크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더 뭐 상승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제 많이 오른 것보다는 조금 오르지 않았던 것들 위해서 이제 그거에서 좀 찾는다. 근데 많이 오른 거 아닌가요라고 보실 수 있지만, 유니퀘스트가 자율주행 때문에 이만큼 오른 게 아니죠. 드림텍이라는 이제 자회사 때문에 급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자율주행이 이제 영향을 끼쳐가지고, 그러니까 테마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제 하나 두 개 팡팡 터지면서 이제 움직이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지. 그래서 일단은 유니퀘스트예요. 테스트 아니고 유니퀘스트 11,500원에 전략 등록 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방송 이 정도까지 좀 마칠게요. 여러분들 고생들 좀 많이 하셨습니다. 좀 지루하셨을 텐데 수고들 많이 하셨고, 오늘 방송 또 집중해서 들으신 분들은 다들 부자 되셨으면 좋겠고, 또 그럴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전략적인 부분과 이런 것만 잘 집중해서 대응하시면
기회를 잡으실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전 내일 뵙겠습니다. 바로 마칠게요. 네.